미정아, 더는 그 사람 감당 못하겠어. 매번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네가 받아주면 안 될까? 절친이 남편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저는 분명 거절해야 했지만 20년 지기 친구의 눈물 앞에서 내린 그 한 번의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성훈이라는 남자의 두 얼굴, 장유진이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제 삶을 무너뜨리려 했던 은밀한 덫.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살아온 제가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믿기 힘든 결말,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미정입니다. 전주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54세 여자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선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15년 전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고 딸아이는 겨우 12살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게는 소중한 딸이 있었어요.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전주 시내의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떡볶이, 튀김,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들을 파는 가게였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장사도 서툴렀고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딸아이 챙기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딸아이가 워낙 착하고 의젓했어요.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12살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텨내니까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딸아이도 무럭무럭 자라주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딸은 27이 되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전화로 엄마, 건강하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하며 안부를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외로워지기도 해요. 이제는 딸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요즘은 분식집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예전처럼 정신없이 바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제 절친 장유진이었어요. 유진이와 저는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 3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거든요. 유진이와 저는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 정말 오랫동안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예요.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곤 했어요. 제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도 유진이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딸아이 학교 행사에 갈 수 없을 때는 대신 가주기도 하고, 제가 아플 때는 분식집 일까지 도와줄 정도로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런 유진이가 평소와 달리 많이 변해 보이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말수도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있는데 유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고 눈가도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유진이가 제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나 정말 못 살겠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유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가게 문을 잠그고 유진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힘든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유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남편 때문이야. 미정아.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유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 성훈이가 너무 요구가 많아서 매번 고통스럽다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친구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정아, 넌 혼자 지내니까 이런 고민은 없겠지만 나는 정말 매일 밤이 두려워. 유진이의 얼굴에는 정말 진절머리 나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유진이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미정아, 나는 이제 정말 한계야. 그때까지도 저는 유진이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제게 그런 부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이는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이상한 부탁을 해도 될까?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부탁인데? 유진이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나 대신 우리 남편 좀 받아줄 수 없을까?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귀를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유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진이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계속했어요. 미정아, 나도 알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하지만 나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이런 부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유진이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유진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유진이를 붙잡았어요. 유진아, 일어나. 이럴 필요 없어. 하지만 유진이는 정말로 절망적인 표정으로 계속 간청했어요. 넌 15년 동안 혼자 지내잖아. 그런 게 안 그립냐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그 말에 저도 흔들렸어요. 1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의 부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덕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친구의 절박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1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유진이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유진이의 절박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자면 정말로 15년 동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따뜻한 체온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유진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아, 어떻게 생각해봤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려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내가 도와줄게. 대신 정말 한 번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가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인지 설렘인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틀 후 유진이와 성훈 씨가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성훈 씨는 평소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니 정말 어색했어요. 역시나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유진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성훈 씨는 거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어떤 여자인지 품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아, 우리 남편이 정말 고마워해. 유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자, 그럼 난 일단 나갈게. 미정아, 부탁해. 저는 당황했어요. 유진이가 옆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유진아, 넌 어디 가는데? 아, 난 엄마 집에 다녀올게. 내일 아침에 올게. 그렇게 유진이는 저와 성훈 씨를 둘만 남겨두고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미정 씨, 성훈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런 일이 쉽지 않으시죠? 네, 그게 유진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의 목소리가 의외로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게 다가오는 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일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성훈 씨와 제 방에 들어가 결국 믿기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곧 유진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훈 씨는 체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잠시라도 피하려 하면 놓아주지 않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세가 제 몸을 지치게 했습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 한 번 끌어안기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감이 느껴졌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솔직히 15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정이라 처음에는 낯설고 두근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이가 왜 고통을 호소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무겁게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고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며 밤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한 채 뒤척이며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너버렸다는 사실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 씨는 조용히 집을 나갔고 유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정아, 어땠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유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거든요. 미정아, 미안한데 우리 남편이 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한 번만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유진아, 우리 한 번만이라고 했잖아. 유진이는 미안해하면서도 계속 부탁했어요. 남편이 며칠 전 일로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어젯밤에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성훈 씨 생각이 전혀 안 났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건 뭔가 이상했거든요. 결국 저는 또다시 유진이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매번 유진이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계속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건 성훈 씨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던 그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거칠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정 씨는 정말 다르네요. 어느 날 성훈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유진이는 항상 아프다고 하는데 미정 씨는 받아주시잖아요. 역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달라요. 경험이 있다고요? 저는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를 모르는데 성훈 씨가 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유진이는 맨날 아프다, 힘들다 하는데 미정 씨는 진짜 여자답게 받아주시네요. 그의 말에서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저를 유진이와 비교하고 품평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부할 때도 예전처럼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건 좀... 왜요? 부부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선 그어요? 부부도 아닌데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의 태도가 점점 건방져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미정 씨도 좋아하면서 무슨 유진이처럼 핑계대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유진이와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은 다 똑같네요. 성훈 씨가 비웃으며 말할 때 저는 깨달았어요. 유진이가 저에게 부탁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성훈 씨라는 남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덫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성훈 씨가 점점 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바쁘다고 하면 화를 내고 거부하면 비난하고 마치 제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진이에게 성훈 씨의 변한 모습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하지만 성훈 씨는 제가 빠져나가려 할 때마다 더욱 집요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성훈 씨는 이제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고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정말 유진이 때문에 힘들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시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분식집 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바람도 쐴 겸 나온 거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성훈 씨였어요. 그런데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성훈 씨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말이에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성훈 씨였어요. 그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성훈 씨는 그 여자에게 뭔가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는 유진이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제 자신에게 중얼거리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성훈 씨와 그 여자는 카페에 들어갔고, 저는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다정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성훈 씨에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여러 여자 중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유진이도 성훈 씨도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친구를 도와준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한 남자의 여러 여자 중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성훈 씨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일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성훈 씨 공원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성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 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그냥 직장 후배예요. 업무상 만난 거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 둘의 모습이 절대 업무상 만남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말이에요. 성훈 씨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각각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며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빠진 제 자신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버릴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더 악화되는지 들려드릴게요. 성훈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본 후 저는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유진이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진아, 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성훈 씨가 나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더라고. 그런데 유진이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정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유진아, 내가 직접 봤어. 공원에서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미정아, 너 지금 내 남편한테 감정 생긴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남편 좋아하게 된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유진이가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아예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이상한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저기 그 여자야. 친구 남편이랑 그런 사이라는. 아, 분식집 하는 그 여자? 정말 뻔뻔하네. 15년 동안 혼자 지내더니 결국 친구 남편한테 손을 댔다니.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유진이가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왜곡된 내용으로 말이에요. 분식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들도 저를 보면 피하거나 차가운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미정 씨, 요즘 소문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고, 아니라고 하기엔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거든요. 동네에서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저는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분식집 운영도 예전 같지 않았고 손님들도 많이 줄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속상한 건 유진이가 저를 완전히 가해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부탁한 건지, 누가 이 모든 걸 시작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동네에서 친구 남편을 빼앗은 나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친구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걸 누가 이해해 줄까요? 결국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동네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저는 성훈 씨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훈 씨는 제 의도를 눈치채고 더욱 집요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에 분식집 문을 닫고 뒷문으로 나가려는데 열쇠가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늘 쓰던 열쇠인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자물쇠 자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누가 내 허락도 없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 씨, 저예요. 돌아보니 성훈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새 열쇠를 들고 있었고요. 성훈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우리 가게 자물쇠를 바꾸라고 했어요? 성훈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미정 씨 편하시라고 제가 바꿨어요. 이제 제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허락도 없이 가게 자물쇠를 바꾸다니.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성훈 씨, 이건 아니에요. 내 가게인데 어떻게 맘대로. 미정 씨,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성훈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오면서 협박하듯 말했어요. 미정 씨가 원하면 이 모든 걸 유진이한테 다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미정 씨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성훈 씨가 거짓말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이미 동네에는 제가 나쁜 여자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성훈 씨는 정말 제 집처럼 분식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어요. 손님이 없는 틈을 노려서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재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서려는데 놔주지 않았어요. 성훈 씨, 그만하세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성훈 씨는 이제 아예 대놓고 협박했어요. 제가 거부하면 더 나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밤에도 불안했어요. 성훈 씨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늘 긴장 상태였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무서운 건 성훈 씨가 점점 더 담대해진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저에게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미정 씨, 순순히 따라오세요. 저도 미정 씨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인가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나쁜 여자로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게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유진이 뿐이라는 거였어요. 비록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 유진이도 성훈 씨와 살면서 뭔가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유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성훈 씨에 대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을까? 한참 후에 유진이에게서 답이 왔어요. 무슨 얘기? 또 변명할 거야? 변명이 아니야. 너도 알아야 할 일이야. 정말 위험해. 유진이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래도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난 유진이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저를 째려봤어요. 뭔데? 빨리 말해.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용기를 냈어요. 유진아, 성훈 씨가 우리 가게 뒷문 자물쇠를 바꿨어. 내 허락도 없이. 유진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리고 협박도 해. 내가 거부하면 동네에 더 나쁜 소문 낼 거라고. 유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도 성훈 씨 때문에 무서웠던 적 없어? 처음에 나한테 부탁할 때 정말 아프다는 이유만이었어. 아니면 다른 것도 있었던 거야? 유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피해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성훈 씨가 다른 여자들이랑도 만나고 있어. 공원에서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걷는 걸 봤다고. 그때 유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노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뭔가 깨닫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유진이가 천천히 다시 앉으면서 물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젊은 여자였어.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유진이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미정아, 우리 남편이 너한테 어떻게 했어? 거절하면 어떻게 했는지 말해줘. 저는 유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척했어. 그런데 점점 달라지더라고. 내가 싫다고 하면 화내고 협박하고. 무서웠어. 그러자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왜 그래? 미정아, 나도 너무 무서웠어. 뭐라고? 너도? 유진이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에 연한 멍이 보였어요. 우리 남편이 내가 거부하면 항상 날 때렸어. 나도 맞고 살았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한 거야. 저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유진이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왜 저에게 화를 냈는지 말이에요. 유진아, 그럼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어?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아,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화낸 게 아니라 나한테 화났어.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그리고 무서웠어. 내가 성훈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들킬까봐. 저는 유진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죠.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유진아,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성훈 씨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요. 30년 친구였던 우리가 다시 한편이 되어서 진짜 적과 맞서기로 한 거였어요. 유진이와 화해한 후 우리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원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미정아,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혹시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 유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성훈 씨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며칠 동안 그 여자를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시내 카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혹시 박성훈 씨 아세요?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분을... 저희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이름은 소현이었어요. 역시나 성훈 씨에게 속아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똑같은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소현이는 우리 얘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성훈 씨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인이 차갑게 대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위로해 준 거야? 네.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거부하면 화내시고 직장에서도 저만 따로 부르시고. 우리는 소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성훈 씨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소연 씨,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혼자서는 힘들어도 우리 셋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소현이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셋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 핸드폰에 있던 성훈 씨의 협박 문자들, 유진이가 맞은 상처 사진들, 소현이가 녹음한 성훈 씨의 협박 음성들, 그리고 성훈 씨가 무단으로 바꾼 제 가게 자물쇠 사진까지. 미정 언니,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소현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충분해.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유진이의 제안에 우리는 모두 동의했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우리는 정말 희망을 느꼈어요. 변호사님이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훈 씨가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협박, 강요, 무단 침입 등 여러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드디어 우리는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30년 친구였던 유진이, 그리고 새로운 동료가 된 소현이와 함께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경찰서에서 우리의 진술을 들은 담당 형사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여성을 동시에 조종한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신고한 덕분에 드디어 성훈 씨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그 남자에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후련했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성훈 씨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수첩에 적힌 다른 여성들도 용기를 내서 피해 신고를 접수했거든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성훈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최소 7명의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각각의 여성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관계를 가진 후에는 협박으로 통제하는 수법이었어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다수의 여성들을 기만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에서 검사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진 거였거든요. 성훈 씨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저는 그냥 외로웠고 여자들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그의 변명을 일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스토킹, 협박, 무단 침입 등 중대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결국 성훈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유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정아, 우리가 해냈어. 응, 정말 해냈네. 소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들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친구를 도와준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있던 외로움과 욕구가 섞여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이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모든 관계에는 지켜야 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유진이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예전 같은 친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딸아이도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고 분식집도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용감하게 나쁜 사람을 고발한 사람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로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성훈 씨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